제가 지금까지 여성을 4명 정도 만났는데 그중 3명은 노콘을 선호하더군요. 보통 여성들이 노콘을 선호하나요? 이게 아예 이해 못하는 여성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런 여성분들도 꽤 돼요. 왜 못쏠 여자들은 성욕이 없는 것 같을까요? 남자들이 와도 철벽만 치니 심리를 알 수가 없나요? 외롭지 않은 건가? 못쏠 여자들도 성욕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남자도 자위를 한 번도 안 한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한 남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못쏠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욕은 있기는 있지. 못쏠 여자들도 막 아이돌 좋아하고 이러면 꿈에 아이돌 다 나와요. 꿈에 아이돌 나와가지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데이터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약간 못쏠 찐따들도 야한 꿈을 꿔도 이제 그 클라이막스 단계에서 꿈이 끊긴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 뒤에 데이터가 없어. 그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그 꿈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데이터가 없어서 꿈이 끊겨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못쏠 여자들도 약간 비슷한 거죠. 어떤 성적인 약간 이런 거를 하면은 기분이 어떤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정도의 기분 좋음 아닐까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약간 이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이섭님, 남자의 최고 MBTI는 뭔가요? 저는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MBTI는 ENTJ 또는 ESTJ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 개. MBTI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MBTI는 그냥 마라탕을 좋아한다 정도의 중요도로 생각하고 사람의 사회성, 공감 능력, 배려심, 지능 등으로 판단하는데 MBTI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보면 MBTI도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도 MBTI를 막 되게 신뢰하고 이러진 않아요. 사실상 MBTI 자체가 자신의 MBTI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왜냐면 MBTI 검사라는 게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게으르고 무계획적이고 이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나 정도면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지. 이지랄하고 MBTI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은 P가 아니라 J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되게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E인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어떨 때는 자기 혼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사람과의 관계가 피곤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나 정도면 I지 라고 해서 이 생각을 하면서 MBTI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I가 나와. 그래가지고 MBTI 검사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MBTI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MBTI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이제 요즘식으로 할 때 저는 P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할 때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는 E예요 라고 하면 한 번에 와닿잖아요. 이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난 그냥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저는 I예요 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공감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그냥 저는 T예요 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MBTI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나는 F인데 저 사람은 T니까 절대 말이 안 통할 거야, 저 사람은 MBTI가 F라고 하니까 되게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어떤 업무랑은 맞지 않을 거야, 저는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금연하는 방법 영상 올려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금연의 방법이 어디 있나요? 그냥 참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이어트 방법 이것도 사실은 이상해요. 다이어트 방법, 금연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상 제가 20대 초반에 봤던 어떤 문구 중에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은 누구나 20살이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 안대요,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순공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책상에 의미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 순공 시간을 늘리면 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다른 기타 어떤 것들이든지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할 뿐이죠. 금연도 마찬가지로 안 피면 되는데 못할 뿐이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먹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진짜 어떤 극소수의 천재랑 경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하루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유일한 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알면서 그걸 못하죠. 이성이 연애 강의 듣고 여자친구에게 너무 사랑받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간사한 게 여자친구보다 더 예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타면 쓰레기일까요? 이러면 환승 이별을 하는 거 계속 죄책감이 드네요.
아니 왜 쓰레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연애는 언제든지 깰 수 있어서 연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여자친구보다 예쁜 여자가 눈에 띄어 가지고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다른 예쁜 여자를 만나면 당연히 쓰레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타면 쓰레기일까요? 라는 말은 이런 생각을 왜 해요? 정리를 안 하고 썸을 타니까 문제인 거지,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타는 거는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아요. 당연히 다른 여자가 더 눈에 들어오고 다른 여자랑 만나고 싶고 하면은 언제든지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세요. 그건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선님, 사람 뽑으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열정 막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히려 열정이 과다한 사람을 안 뽑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는다 이런 것보다 누구를 거른다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좀 뭐 자영업이라든지 어떤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로 달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직장 생활 같은 거를 잘 안 해보고 이제 사회 초년생의 팩이라고 하죠. 근데 면접 볼 때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 막 눈빛부터 막 이글이글 해가지고 막 내가 이 회사를 바꿀 거라느니, 내가 이 회사에 한 몸을 바치겠다느니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감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았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은 약간 마라톤 같은 건데 처음에 이제 풀파워로 그 전속력 무호흡 달리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지쳐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좀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상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상이라는 건 사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 실력보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혼자 몰빵을 다 해놓고, 그냥 처음에 롤로 비유를 하면은 갑자기 1렙부터 앞전멸에 막 점화 쓰고 막 QW 막 진짜 모든 스킬을 다 때려박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타워 다이브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초반 솔킬을 따이고 나면 이제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과하게 이제 기합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조금 경계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아니, 여자가 남자를 알파로 여겨서 사랑하면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도 이혼 안 하고 곁에 있는다고? 확정적으로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남편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도 이혼 안 하는 여자 많아. 심지어 폭행당하면서 스스로 못 떠나는 여자도 많고. 이 레드필 이론을 얘기한 최초의 사람이 롤로 토맛이라는 사람이죠. 롤로 토맛이라는 미국에서 무슨 이상한 다 늙어빠진 어떤 영감탱이가 무슨 레드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무슨 여자가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만 한다면은 남자가 바람을 피든지 남자가 여자를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은 남자가 전 재산을 탕진하든지 여자는 남자를 못 떠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를 한 번도 공개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알파나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모든 여자들이랑 다 섹스하고 무조건 20대 초중반 여자들만 만나서 섹스해야 되고 막 이런 남자가 성공한 알파남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존나 병신인 게, 그러니까 얘를 빠는 애들도 존나 병신인 게 뭐냐면 얘는 여자를 지금 못 만나. 얘는 왜 병신같이 지가 뭐 알파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지금 얘네 기준으로 따지면 다 늙어가는 그 상패녀라고 하죠. 상장 폐지된 여자라고 그러잖아. 왜 상패녀랑 살고 있습니까 얘는? 얘도 지 레드필 이론에 따르면은 지금 와이프 한 4, 50대 될 거 아니야. 4, 50대 와이프 버리고 다른 20대 여자를 만나도 이 4, 50대 자기 와이프가 지를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도 씨발 20대 여자 못 만나. 왜냐? 지가 그토록 무시하는 상패녀한테 버림받을까봐. 아니 지가 정말 레드필 이론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 와이프가 있건 말건 지금 뭐 다른 여자들 만나서 섹스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는 안 그래. 지는 안 그러고 지는 알파남이라고 하면서 지는 존나 지들 말하는 늙은 여자에 만족을 하고 혼자서 존나 열심히 살아. 그래 놓고서 남들한테는 알파남은 다 30대 여자만 돼도 그냥 다 버리고 20대 여자들 만나야 된다 막 이지랄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롤러 토마시를 찬양하는 애들은 대체 왜 얘를 찬양하는 거야? 이 롤러 토마시라는 애랑 사실상 그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가 완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은 지가 말하는 이론대로 살지를 않아. 근데 얘네 추종자들은 그런 모순을 극복해. 그냥 페미니즘이랑 똑같은 거야. 페미니즘의 모순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얘네들이 뭐라 그래? 그런 모순을 극복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요. 이지랄하잖아. 레드필 이론 추종한 애들도 똑같다니까. 아니 레드필 이론을 만들어낸 롤로 토마시는 지금 어떻게 사냐고. 왜 다 할머니 된 지 와이프랑 왜 살고 있어? 그러면은 걔가 그렇게 알파메일이고 하면은 20대 여자 만나라 그래 걔도. 왜냐면은 바람을 피고 뭐하고 남자를 알파로 여기는 여자면은 안 떠난다며. 그러면 그 와이프 버리고 20대 여자를 만나라고 해 걔도. 근데 걔는 안 만나잖아. 왜? 버림받을 게 뻔하니까.
디카프리오랑 알파치노 빼고는 다 베타가 되는 거네. 그럼 레드필 빠는 애들은 참 답이 없네. 아휴. 답답. 롤로 토마시는 외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알파로 여기면 외도에도 못 떠난다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롤로도 외도와 폭행한 남자를 비열한 알파라고 해요. 그러니 교도소에 알파가 많다고 한 거죠. 그니까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니까 그런 주장을 할 거라면 롤로 토마시가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20대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그러니까 뇌피셜로 뭐 자꾸만 다 뇌피셜이잖아. 다 뇌피셜. 그래놓고서 롤로 토마시 병신 같은 새끼가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바람피는 남자를 비열한 알파라고 하잖아. 비열한 알파라고 해놓고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가 쥐뿔도 없을 때부터 자기를 사랑해준 여자를 성공하고 나서도 버리지 않고 여태까지 사랑하는 그런 거를 보면 조롱을 해. 병신 새끼가 비열한 알파가 되는 거를 종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새끼는 비열한 알파라고 하면서 그냥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대체 마크 저커버그를 멋있는 남자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성공을 하고 나서도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내 옆을 지켜줬던,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지금 와이프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고 더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고 내 옆을 지켰던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멋있는 알파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와이프 사진을 놀려놓고 조롱을 해야 되는 게 그 새끼가 제대로 된 새끼입니까?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롤로 토마시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롤로 토마시도 무슨 그냥 일반적인 뭐 웹디자이너였나? 무슨 뭐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존나 웃긴 게, 그러니까 이 레드필 종자들은 존나 똑같은 게 뭐냐면 롤로 토마시도 그렇고요, 장민서도 그렇고요. 롤로 토마시는 거의 50세 가까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민서도 거의 40살이 가까이 됐죠. 존나 웃긴 게 얘네 둘 다 나이가 이런데 둘 다 대학교 시절 얘기를 하면서 여자 얘기를 이 롤로 토마시라는 새끼는 자기 대학 시절에 잠깐 그 밴드부 한 거 가지고 밴드부 하면서 여자 만난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24년도까지 그거를 울거먹고 있고요. 이 장민서라는 애도 대학교 시절에 잠깐 그 정식 기자도 아니고 지 혼자 기자한다고 나댔던 거를 가지고 자기가 기자 생활을 했었던 얘기를 하면서 깝치고 있어. 아니 똑같아. 둘이 어떻게 하는 게. 그래 놓고서 둘 다 하는 말, 남자는 증명하는 성별입니다, 이 지랄하고 있어. 이 씨발. 뭐를 증명하는데 대체 뭐를.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노가다 같은데 좀 나가보신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 노가다 나가면요 다 자기 왕년에 10억 정도 없는 남자들이 없어. 다 왕년에 자기가 되게 잘 나갔었고, 다 자기가 뭐 한 10억씩 벌었고, 다 자기들이 왕년에 잘 나가던 사업가였고, 근데 증명은 안 돼. 다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그게 진짜 우울한 거거든요. 다 과거 왕년에 똑같은 거야. 얘네들도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얘 롤로 토마시는 거의 3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씨 진짜. 아휴. 증명이 되죠. 제프 베조스가 아내보다 한 살 더 많고 더 못생긴 여자가 바람피니까 아내가 바로 버렸잖아요. 만약 그 아내가 제프 베조스를 알파로 여겼으면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시가 어딨냐고요. 그 예시를 갖고 오라고. 그리고 그 증명을 롤로 토마시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울 거라면은. 부부 생활은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중 앞에서 되게 인꼬 부부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연예인 부부 같은 경우에도 실상 알면은 뒤에서 뭐 여자가 호빠다니거나 남자가 바람피거나 룸빵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존나 많아. 대중 앞에 보여지는 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롤로 토마시 족병신 새끼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는 그 부부밖에 몰라요. 근데 그 대중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가 무슨 세상 이치를 통달한 것 마냥 지들끼리 가설을 써가지고 씨발.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뭐 바람을 폈는데도 여자가 그 남자를 안 떠나는 커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여자가 왜 그 남자를 안 떠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아무도. 그 남자를 진짜로 사랑해서 안 떠나는 건지, 아니면 그 여자도 맞바람을 펴가지고 호빠를 다니고 섹스를 하고 다니면서 어떤 쇼윈도 부부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지가 무슨 어떤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초딩 새끼들 마냥 방송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대로를 갖다가 쓴 다음에 세상 이치를 통달한 것 마냥 그러는 것 자체가 존나 애새끼 같다는 거야. 이선님, 근데 확실히 여자가 SNS나 유튜브 대외 활동 등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 다른 남자의 유혹에 취약한 게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를 드러내게 하는 건 족밥만 하는 거랑 격언이 있죠. 만약에 대외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여자에게 부호가 DM 보내면 버틸까요? 오히려 역으로 말을 해야죠. 지금 이 문장에 모순이 있잖아요. 이 질문 자체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여자가 SNS나 유튜브 대외 활동 등으로 자기 드러내는 경우에 다른 남자의 유혹에 취약한 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이게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자기 여자를 드러내게 하는 거는 족밥만 하는 거랑 격언이 틀린 거죠. 왜냐면은 유혹에 취약한 게 사실인데 SNS나 유튜브 대외 활동을 하게 하는 거는 그만큼 족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유혹에 취약하지만 이 취약한 여자를 SNS를 하게 해도 나는 뺏기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레드필 이론에서 말하는 알파남이어야 SNS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문장에도 모순이 있잖아요. 족밥일수록 당연히 SNS를 하지 못하게 해야죠. 다른 남자들과의 비교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없는 도태남 새끼들이나 이제 여자한테 SNS를 하지 말라고 해야죠. 말 그대로 이제 대외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여자에게 부호가 DM 보내면 버틸까요? 이러는데 부호가 DM 보내면 버틸까요? 라는 이 문장에서 왜 대외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여자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여자한테는 그 여자한테는 부호가 DM 보내면은 이 여자들은 버틸 수 있나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못 버틴다고 쳤을 때는 내가 이래서 지금 레드필 빠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기가 싫어. 레드필 이제 병목금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님은 취미가 뭔가요? 저는 취미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신 같은 생각도 많이 하고 아까 이제 MBTI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인데 MBTI S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S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하지 마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뭐 당연히 진짜 아무런 생각 없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MBTI가 N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마 하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또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제 뇌가 쉴 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이제 여자들의 손톱이잖아요. 네일아트 같은 거를 여자들이 아무리 비싸게 하고 아무리 예쁘게 해도 남자들은 아예 신경 자체를 안 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데 목숨을 걸잖아. 그런데 목숨 거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손톱 같은 거 하면 너무 예쁘지 막 여자들끼리 막 아주 주접을 떨잖아. 근데 내가 왜 대체 여자들이 어쨌든 꾸미는 거 자체가 본능적으로는 이제 남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이제 꾸미는 걸 텐데 왜 여자들끼리 물고 빨고 하는 거에 여자들이 돈을 쓸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간 거지. 우리가 과거 세대에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거지 기본으로 하고 무슨 집안일하고 밭일 같은 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손톱을 꾸민다는 건 이제 상상도 못 했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는 손톱에다가 내가 뭔가를 덕지덕지 칠하고 뭔가를 붙이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 아닐까? 약간 여자들 사이에서 성공의 상징이라는 거지. 그래 여자들이 지금 인지는 하지 못해. 근데 내가 손톱에다가 뭐를 붙이고 주접을 떠는 것 자체가 여자들이 느끼기에 본능적으로 아 나는 되게 다른 여자들보다 우월한 여자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네일 아트를 하는데 여자들이 되게 공을 들이고 하면은 되게 뿌듯한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존나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아까 전에 또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이런 가설을 계속 반박을 해보는 거야. 이 반박 논리를 내가 머릿속에서 계속 찾고 막 이러다가 그러면 하루가 다 가 있어. 그래서 저는 MBTI S로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 정말 특이한 상상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딴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게 돼. 안녕하세요. 리선님 현재 고등학생인데 성인 되자마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알바부터 이것저것 할 계획입니다. 혹시 올라갔을 때 같이 헌팅할 친구나 같이 노는 무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대학은 안 가고 리선님처럼 돈 내는 것들 다 하면서 사는 게 목표라서요. 요즘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 에도 이런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헌팅에 진짜 진심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각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저 때만 해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저는 확실히 훨씬 더 옛날보다 더 발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대 때는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걸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남자들끼리 오늘 뭐 홍대 클럽 뭐 어디 신림 나이트 조각 모읍니다라고 이제 글 같은 게 올라. 이거 제 또래 때 이제 좀 놀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나 혼자 이렇게 오늘 놀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 혼자서 어떤 나이트 룸 같은 거를 잡으면 부담도 많이 되고 여자들이 보통 혼자서 놀러 오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이게 빡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자들끼리 이제 조각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한 4명을 이렇게 모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 나이트 룸 같은 데를 들어가기 전에 4명이서 만나가지고 저는 직업이 뭡니다. 저는 직업이 뭡니다. 뭐 몇 살입니다. 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 진위 여부는 몰라. 분명히 이 중에 한 80%는 구라일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나랑. 결국에는 이 나이트 룸 잡는 걸 뿜빠이를 4명이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4명이서 이름 통성명 정도만 해. 그리고 서로 직업 같은 거 우리는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다 정도만 말을 맞춰.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개인 플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이제 룸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여자들이랑 뭐 아는 형들이랑 놀러 왔다,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인 플레이 알아서 자기 능력껏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2차로 포차 같은 데 가가지고 소주 한 잔 더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만남이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 의욕의 문제지 이거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어요. 리섭님 원나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냥 서로 합의하에 하는 관계라면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질의응답이 절반 정도는 했던 것도 제 탕이네. 그니까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거의 다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작년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라이브 할 때 거의 고민 상담 위주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 사는 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 어떤 시련이나 고통 막 이런 뭐 고민 같은 것들이 다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 같아도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고 고만고만한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무슨 뭐 답변을 하다가 아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예전에 제가 영상 찍었던 건데 하면서 다 요즘에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박한 질문도 없고 신박한 답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게 성공하는 방법도 결국엔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고민 상담에 대한 답변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사실 얘기하면서 아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하면서 현타가 많이 오죠. 리섭님 운동 선생님한테 번호 물어보면 실례일까요? 그냥 자기 객관하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운동 선생님인데 내 회원 중에 예를 들어 제가 남자 헬스 트레이너예요. 근데 되게 진짜 한 180kg 나가는 어떤 고도비만의 여자를 내가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있는데 내 이 당연한 직업 정신을 자기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번호를 따려고 그러고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 이러면은 제가 와 씨발 막 족같겠지. 막 퇴근하고 막 소주 들이키고 싶고 막 이렇겠지. 근데 나한테 갑자기 연예인급의 여자가 쭉쭉빵빵 여자가 트레이닝을 받던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번호를 물어봐. 그럼 나는 개땡큐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리섭님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끼면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여자친구가 널 너무 좋아하지만 외적으로 제 이상형과 거리가 좀 있어서 계속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를 너무나 좋아해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고맙고 예쁘지만 뒤돌아서면 현타가 오네요. 이렇게 좋아함을 받는 연애가 처음이라 더 떨치기가 힘들고 이성적 판단이 안 되네요. 헤어지세요. 왜냐면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정상이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당연히 예쁜 여자가 보이면은 이게 남자 특성상 우리 와이프보다 객관적으로 못생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요. 당연한 거야. 당연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를 참느냐 못 참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버티기가 힘드냐 안 힘드냐의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눈이 안 갈 수는 없지만 그게 정말 미안할 정도고 내가 버티기가 힘들고 내가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막 미쳐버리겠으면 이거는 헤어지는 게 저는 냉정하게 맞다고 봅니다. 전 태생 찐따인데 리섭님 강의를 보고 만난 여자친구는 저를 알파로 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한번 그런 사랑을 여자한테 받아보셨으면 다른 여자 만나도 비슷한 수준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더 예쁜 여자를 만날 때 사람이 미묘하게 내 스탠스나 바이브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지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바뀐 거는 모르고 아 역시 예쁜 여자애들은 남자를 대할 때 그 못생긴 여자애들보다 헌신하는 이런 느낌이 더 적어진다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여자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보다 급이 높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야. 미묘하게 변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못난 여자를 만날 때는 내가 자신 있게 리드를 하고 자신 있게 내 감정 표현을 하고 막 이런 게 가능했는데 내가 조금 상타치 여자를 만난다고 쳤을 때는 내가 안 그런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 여자를 만날 때는 그 바이브가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남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아 확실히 예쁜 애들을 만나기는 빡세구나 예쁜 애들을 만나는 어떤 유지 비용 같은 게 많이 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만 조금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강의 듣고 실천했는데 여자들에게 확실히 받는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자가 와서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험 처음 받아봅니다. 아 역시 강의를 실천만 하면 돼. 여자친구가 아니라도 직장 여자들이 하는 태도가 달라짐. 축하드립니다. 혹시 19금 주제 상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9금 주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성을 4명 정도 만났는데 그중 3명은 노콘을 선호하더군요. 저는 콘돔을 끼고 하자는 성향인데 제가 만났던 여성들은 아니더라고요. 저보다는 여성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쭤봅니다. 보통 여성들이 노콘을 선호하나요?
근데 이거 약간 케바케인 것 같은데 약간 철없는 여자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여자들이 뭐 노콘 선호한다고 해도 저는 기를 쓰고 꼈습니다. 왜냐면은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코끼기가 싫어가지고. 이게 아예 이해 못하는 여성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런 여성분들도 꽤 돼요. 꽤 돼가지고 내가 그냥 피임약을 먹겠다라는 여성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케이 하는데 저는 여자가 피임약을 먹는다 그래도 불안했었어. 얘가 혹시나 피임약을 안 먹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여자들도 싫었어요. 피임약을 자기가 먹겠다라는 애들도 싫었어. 그냥 확실한 콘돔을 끼는 게 그 안전하기는 하죠. 여자가 무슨 콘돔 안 끼는 게 좋다 어쩐다 해도, 그러니까 이 질문해주신 분 본인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이렇다면은 무조건 껴야 됩니다. 형 연애 강의 보고 연애 성공한 연애 초보입니다. 근데 이별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뭔가 상처 주는 것 같고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말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연애를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렵네요. 그래서 요즘에 저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되게 이상한 양가 감정이 들어. 이게 연애를 하는 것만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연애를 막상 하고 나면은 다른 여자들이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점점 이제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헤어짐에 대해서 오늘만 해도 헤어지는 거 걱정하는 남자들이 차이기만 했던 남성분들이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잖아요. 저런 거 보면은 되게 강의 잘 만들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상당히 착한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를 사랑할수록 내가 더 개새끼가 되는 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지가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상대한테 각인시켜야 돼요. 괜히 이 상대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너는 너무 좋은 여자야,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일단 개지랄을 떠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 질렸고 나는 다른 여자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개새끼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중에 이 여자가 나를 떠올렸을 때 그 씹새끼 이런 생각이 드는 한이 있어도 되게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지만, 차라리 내가 사랑했던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가 악역을 자처할 수도 있는 게 정말로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제 가치관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자의 시간이 남자의 시간보다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특히 여자가 막 20대 후반 막 이런 나이로 가다 보면은 나를 생각하면서 무슨 시간 낭비를 하는 게, 나는 얘랑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어. 근데 내가 되게 매너 좋게 헤어지고 이러면은 여자가 오히려 나랑 재결합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고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애초에 헤어질 때 정말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했고 이 여자가 잘 되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나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빨리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 있게 확실하게 그냥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말을 저는 오히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 없는 슬프지 않는 이별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군요. 이거 당연하죠. 누군가는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말도 드리는 게, 그렇다고 의리로 만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결혼까지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면 뭐 의리로 같이 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연인 단계에서는 의리 때문에 계속 만나고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만나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리선님 옷 빨리 사고 싶은데 언제 나와요? 근데 옷 이번에 샘플 또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샘플을 좀, 이거 빨리빨리 대충 하는 것보다 샘플 여러 번 보더라도 좀 제대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